공시매매 실전 성공 비법, 공시의 의의 및 특징. 최근에는 공정 공시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정보의 공유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공시의 특성상 완벽한 보안과 완전 통일 시점에 공유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악용해 미공개 정보라고 하며 귓속말로 전해지는 정보 등이 범람하고, 물론 이 정보들의 대부분은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고가에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흘리는 정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정보에 현혹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큰 돈을 날리곤 한다. 어떤 호재성 정보가 있다면 가장 먼저 그 당사자가 먼저 알 것이고, 또한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그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시를 내보내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가 발표될 즈음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먼저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특성상 공시 즈음에 시세의 격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돈을 벌 틈새가 생기는 것이다. 공시 매매의 실전 사업 핵심 비법. 5%를 공시. 5%를 공시 매매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1. 지분 참여 목적을 확인하라. 무엇보다도 메인 목적을 살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했다면 상당한 호재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투자 목적이면서 시세를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영 참여라고 밝히는 악의적인 지분 참여자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했다면 상당한 호재가 된다. 2. 4. 9%에 주목하라. 지분 5% 이상 주주가 주식을 팔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4. 9% 이상의 지분을 먼저 팔고 잔여량 4. 9%는 나중에 파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의 지분 수량이 100주라고 가정시 51주를 먼저 팔고 나머지 49주는 나중에 판다.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요 주주에 해당된다. 이런 주요 주주가 물량을 판다는 것은 회사에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요 주주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사정에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주주가 물량을 처분한다는 소문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주가 하락에 따른 이런 손해를 줄이고자 이용하는 방법이 5%를 규정에 걸리지 않는 최대 물량 인사. 9%만큼은 남겨둔 후 나중에 몰래 팔아치우게 된다. 따라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매도 공시를 볼 때는 나머지 잔여 물량을 반드시 확인해 잔여 지분이 4. 9% 이하라면 이는 조만간 몰래 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도에 동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매수 주체를 확인하라. 일부 큰손 투자자들의 경우 이들이 사면 따라 사는 추종자들로 인하여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5% 이상 지분을 매집 후 공시가 나가게 한 후 이 공시를 보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M&A 등의 이슈를 통한 주가 급등을 기대하고 온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우며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였을 경우는 특히 투자 목적에 주의해야 하고, 경영 참여가 투자 목적일 경우에도 매수 물량 조절을 통해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매수 전에 해당 큰 손 투자자의 과거 행태를 조사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임원 주요 주주의 변동 보고는 변동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해도 되는 규정으로 인해 이미 시장에 해당 사항이 반영된 다음 공시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에 주의해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실적 공시. 주로 매출의 증대, 순이익 확대, 순이익 흑자 전환, 영업이익 확대,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실적 공시는 그 특성상 공시 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해당 회사원호, 임직원, 주요 채권자들이 공시 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 실적 공시가 있은 후에는 잠깐 상승 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적 공시는 추격 매수하지 않도록 한다. 단 대규모 흑자 전환 소식과 대폭적인 이익 확대 등의 공시가 있을 경우는 공시 이전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매수에 임해도 좋다. 또한 이전 상승폭이 20% 이하라면 1에서 2주 정도 기다려 다시 상승폭을 거의 내줄 만큼 하락한 이후 재상승을 시도할 때 매수하는 것도 수익의 확률이 높은 편이다. 특허 공시, 공시 중 시세에 가장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시 중 하나로 공시 후 10% 이상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기술개발 공시, 특허 공시와는 달리 기술개발 공시는 대박 시세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기술개발 공시는 구체적인 미래 매출과 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우므로 작전 세력의 입맛대로 마음껏 장밋빛 전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주로 원천기술개발 세계 제초 기술개발 등의 문구로 나오는데 큰 시세를 내는 경우 첫날 상한가 기록 이후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첫 상한가에 함께 매수하여야 한다. 단 기술개발 공시에도 불구하고 첫날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털고 나와야 한다. 이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공시, 유상증자 공시를 이용한 매매 노하우는 다음 같다. 1. 일반 공모 유상증자 종목의 매매법 일반인 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유상증자를 일반인이 매수한다는 것은 큰 세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주가 관리를 할 주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미 10만 명이 1주씩 사는 종목보다 세력 1명이 10만 주 사는 종목의 시세 흐름이 좋다. 대개 일반인들이 참여한 유상증자의 경우 상장일부터 일반인들이 내놓는 매물로 하락으로 직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청약일 이전에 주가가 발행가보다 높게 형성된 종목을 매수하면 거의 90% 이상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종목의 매매법 특정인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큰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물량은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매도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 보호예수 기간 동안 해당 물량을 받은 특정인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발표 전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황창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제3자 물량의 매도 가능 시점이 오면 주가가 급등 후 상장일부터 대량의 매물이 나오며 급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유상증자와 사채 발행을 자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은 대규모 감자 또는 상장 폐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결국 주주들에게 돈을 모금하는 행위인데 이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기업체를 지탱해 나갈 돈을 벌기 어렵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무상증자 공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증자 비율만큼 일주당 주가가 하락해서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따라 주가가 달리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무상증자 공시를 이용한 매매 노하우. 첫 번째, 무상증자 발표가 있으면 일단 해당 기업이 아래 1사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1.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는 경우, 이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3. 숨은 호재가 있는 경우, 4. 특정 세력들이 유통 물량 부족을 노려 매집한 경우, 위의 1사의 경우는 무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4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자 또는 세력이 아닌 일반 투자자가 알아내기 어렵지만 1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2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확인하면 이 역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무상증자전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미만인 경우라면 무상증자가 특히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외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화랑장일 경우는 해당 기업의 내용과 별개로 무상증자 발표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 무상증자 발표 전 주가가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했는지 차트를 보고 확인한다. 만약 급등하였다면 이것은 미리 해당 뉴스를 알고 있는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 주가가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일시적인 유통 물량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 권리락 이후 시세 조정을 통해 권리락 이전 가격까지 급등시킨 후 일반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대량으로 차익 매물을 내어놓으며 급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락 이후 급등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공급계약 체결 공시, 기업 공시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시인데 이 경우 핵심은 공급계약의 체결액을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공급계약 체결액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40% 이하라면 큰 시세 흐름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무시해도 좋다. 40% 이상이라면 우선 발표 시점 직전 3달 동안의 시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시세가 급등했다면 이미 해당 정보를 먼저 입수한 세력들에 의해 시세가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제한다. 따라서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한 최적의 종목은 공급계약액이 전년도 매출액보다 적어도 40% 이상이고 공시 직전 3개월 이전부터 공시 직전까지 시세 급등이 없어야 한다.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신탁. 자사주 매입 공시의 경우는 대체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보통 자사주 취득결의 공시일과 그 다음 날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단 신생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성상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신생기업이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거나 또는 기업 본연의 업무보다는 주가 관리를 통한 머니게임에 치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과 달리 자사주 신탁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매매하거나 매수를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자사주 신탁은 번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후 공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환사채 관련 공시. 전환사채는 대개 발행 후 1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보통 전환사채 공시가 나면 약간의 시세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야말로 시세 변동폭과 기간이 짧아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 높다.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매수하려는 종목이 전환사채 전환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전환사채가 전환 중이라면 해당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해당 종목의 주식 매수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장 폐지. 상장 폐지는 주식이 휴지가 된다고 공표하는 공시로 투자자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공시라 할 수 있다. 상장 폐지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부도이다. 상장 폐지 공시 관련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 얼마 안 있어 재산 보전 처분을 받았다는 공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재산 보전이 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해 깊은 분석 없이 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재산 보전 처분이란 부도난 기업이 단지 법원에서 법정관리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만 재산을 보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 보전 처분이 그 이후 완전히 회생불능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주식 투자 사업 계획서는 검색창에서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합니다.